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중에서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파키스탄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저는 상당히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마치 전쟁을 스포츠 중계를 보듯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걸프 전쟁 때부터 가지게 된 습관일 건데요. 그래서 각종 뉴스를 보고 종합 분석을 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항상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다만 제가 이번에도 전쟁을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듯 보니까 지금 상황은 인도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인도의 라팔이 격추되고 인도의 델리 상공에 무인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도가 유리하다고? 네, 인도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요. 역시 전쟁은 누가 제공권을 장악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는 적국의 상공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적국을 공격할 수 있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의 전투기가 상대 영공에 들어가서 지상 목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파키스탄 측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각각 다른 목표에 대한 여러 곳에서 인도 공군에 대응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인도 공군의 전투기를 격추해서 탈출한 조종사를 파키스탄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가 인도 지역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다는 기사는 한 번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상공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공격 목표도 주로 파키스탄은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활용해서 군사시설도 공격하고 있지만 종교시설 등 민간인 시설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일이라 만일 파키스탄이 이기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는 철저하게 군사적 목표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사람들이 파키스탄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 역시 각종 기사들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키스탄이 인도의 어느 지역을 공격했다는 기사를 더 많이 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군은 최대한 군사작전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등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금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분석한 전황에 따르면 3대 2 정도로 인도군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난 7일에 있었던 대규모 공중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를 이긴 건 파키스탄에 조기경보기가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인도는 조기경보기가 없을까요? 인도는 오래전부터 AO-10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네트라라고 인도가 직접 개발한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조기경보기는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도가 직접 개발한 조기경보기이니 당연히 인도 공군의 전투기와의 네트워크 능력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경보기는 당연히 인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경보기 때문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라의 규모부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방비도 7에서 8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마 파키스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걸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2019년에 있었던 공중전처럼 일시적인 전투에서는 파키스탄이 승리를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인도와의 전면전이 펼쳐지면 파키스탄은 절대로 인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그건 과거 전쟁에서도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인도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고작해야 스키점프대를 가지고 있어서 별로 위협도 안 될 항공모함이 어떻게 결정적 무기가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모함을 실전에서 가장 잘 사용한 국가라고 이야기되는 나라입니다. 과거 인도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항공모함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큰 승리를 했었고 실제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 인도가 승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항공모함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나라의 규모 그리고 경제의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력을 인도 국경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는 없는데 만일 이 경우에 인도가 항공모함으로 파키스탄의 후방을 공격하면 파키스탄은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 전쟁에서도 그러했고 그리고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라 만일 인도가 항공모함을 동원하게 되면 전황은 더 급속하게 인도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솔직히 두 나라는 국력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잘 싸워도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전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까지 계속 항공모함을 유지하고 지금도 항공모함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했지만
지금 포기하고 최근에는 항공모함 대신에 드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뭐 반은 사실이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금 해군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군은 지금 현대에게 한국형 경항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었고요. 그리고 한화에게는 다목적 지원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 사업들이 무인기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군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한국형 경항모 연구 용역 사업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 사업을 시작했지만 전 정부에서 사실상 경항모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러다가 아예 합참으로부터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항공모함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현대에게 연구 용역을 준 사업은 항공모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그래서 새롭게 변한 전장 환경에 적합한 항공모함은 어떤 형태인지를 연구하게 하는 연구 용역일 뿐입니다. 이걸 왜 갑자기 무인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목적 지원함 사업은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독도함의 후속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독도함이 어떤 함선인지는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이 함선은 우리나라의 대형 상륙함으로 독도함이 진수한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인 2025년을 기준으로 진수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진수한 지 20년이 넘었으면 그 후속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한화에게 연구 용역을 준 사업이 다목적 지원함 사업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두 사업은 아예 별도의 사업이고요. 해군은 이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할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도 해군은 이 두 함선에서 당연히 무인기도 운용을 할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무인기만 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하고 세 번째 대형 상륙함으로 가칭 백령도함이라는 함선을 건조하려 했고 이 백령도함은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훨씬 대형화되고 복층경 납고를 적용해서 필요하면 수직이 착륙 전투기도 운용하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의 캔버라급이나 터키의 아나돌로함 같은 함선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던 게 경항모의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대형 상륙함의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 능력을 강화해서 상륙함과 항공모함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함선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함선에 이런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려고 하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결론은 상륙함의 기능은 갈수록 줄어들고 순수하게 항공모함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업의 시작은 상륙함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상륙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공모함이 상륙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순수하게 항공모함이 된다면은 당연히 상륙함은 상륙함대로 따로 개발해서 건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사업은 완전히 분리해서 현대와 한화에게 각각 연구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두 가지 함선을 연구해보고 그 중에 쓸만한 모델을 도입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지금 해군은 이 두 사업을 전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목적 지원함은 기본적으로 상륙 지원함으로서 원래 계획된 3번함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항모는 이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국방부에도 경항모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목적 지원함은 과거 우리가 백령도함이라고 불렀던 함선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선들이 무인기 항공모함이 될 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해군 측에서는 100% 드론 항모는 현실성이 없으며 유인기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은 결코 무인기 항공모함이 아니며 여전히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운용되는 유무인 복합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오션 등 일부 업체나 전문가들은 무인기 항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해군은 그럴 생각이 없고 결론은 항공모함에서 무인기도 같이 운용하거나 아니면 대형 상륙함에서 무인기도 같이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형 항공모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금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해군의 생각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해군은 항공모함의 건조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무인기 항모를 건조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무인기에 관한 전용 함선은 아직은 무인전력지 휘통제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함선은 대략 5,000톤급 함선으로 공중의 무인기는 물론 해상과 수중의 무인전력도 지휘통제하는 함선으로 한화는 과거 이 무인전력 지휘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화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해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해군이 항공모함과 대형 상륙함을 전부 건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까지 건조하자는 건 정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인기 전용 함선은 5,000톤급의 무인전력지휘함만이 나올 것이고 해군은 여전히 무인기 항공모함이 아닌 유인기 항공모함과 그리고 대형 상륙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해군은 새로운 정부에서 항공모함이 다시금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 그걸 준비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세 번째 대형 상륙함인 백령도함의 건조도 추진할 생각이고요. 확실한 건 이 두 함선들에서 대량의 무인기가 운용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함선들이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와의 흑표 2차 계약이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5월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번 계약은 작년에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계속 밀렸었는데요. 기존의 계약이 늦어진 건 우리와 폴란드의 협상에 난항이 있었다기보다는 주로 폴란드 내부 문제, 그러니까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G와 폴란드 정부 간의 흑표 전차 가격이라던가 생산 물량 때문에 계약이 계속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다 해결되고 지금 현재는 정말로 우리 현대와 폴란드 정부와의 최종 협상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되면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폴란드는 우리에게 흑표 전차의 가격을 더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이미 현대로템 측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이 최저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가격 인하는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협상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건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본형 흑표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흑표 PL의 비율에 대한 세부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폴란드와의 흑표 2차 계약이 이번에는 정말로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루마니아와의 흑표 수출 계약은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네요. 우선 루마니아는 이번 달인 5월에 선거가 잡혀 있고 그래서 루마니아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올해는 계약이 체결되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루마니아 국회에서 흑표 전차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해는 힘들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전차 구매에 대한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루마니아가 흑표 전차를 구매하는 건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루마니아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정식 계약은 힘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해군이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항공모함 건조 사업과 그리고 대형 상륙함인 백령도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일찍이 독도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해상에서의 무인기 운용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지금 해군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각국은 슬슬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한 무인기 항공모함을 도입하거나 건조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도 아예 무인기만을 위한 수만 톤급의 전용 항모를 건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터키는 자신들의 상륙함을 무인기 항모로 운용하려 하고 있고 이란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했을 뿐 아예 작정을 하고 무인기만을 운용하기 위한 수만 톤급의 대형 함선을 건조하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가 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한다면 이 항공모함의 무인기와 유인기를 같이 운용하던가 아니면 만일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래도 대형 상륙함은 건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형 상륙함의 최대한 넓은 갑판을 확보해서 대형 상륙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무인기만을 위한 전용 항공모함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함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